3617번 차량 번호가 아닙니다. 비밀번호도 아닙니다. 윤석열의 수용 번호입니다.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된 윤석열은 이제 이름 대신 수용 번호로 불리게 됩니다. 사필기정, 자업자득입니다. 윤석열 재구속은 내란 세력 청산의 시작입니다. 특검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의 국민의힘도 계엄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겁니다. 너무나 뻔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게다가 이 혁신위원장이란 사람은 권영세, 권성동, 이른바 쌍권을 청산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원이 결정할 일이고 혁신위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혁신할 마음이 있기나 합니까?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은 반성도, 양심도,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무혁신위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만 거짓 혁신쇼 중단하고 이재명 정부가 하루빨리 내각을 구성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마감 기준으로 코스피는 2,603조 원, 코스닥은 413조 원, 코넥스는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자본시장이 투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위기, 민생위기, 관세위기 등 이른바 3대 위기 상황입니다. 잠재 성장률은 1%대에 불과합니다. 내수 침체와 소득 양극화는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나라의 살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시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정 발목 잡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 국민의힘도 나라 살림에 협조해 주십시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해법 찾기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자본 잠식 상태의 업체가 여러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건희가 배후에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렌트카 업체가 2023년 6월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그룹 계열사 등으로부터 18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가 설립에 관여한 업체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입니다. 이 정도면 김건희는 홍길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저기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은 물론 계엄 선포 직전엔 국정원장과 연락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부인과도 측근을 통해 연락한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물론 내란, 최상병 등 3대 특검 모두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김건희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최종 배후에 김건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 김건희에 의해 우리 국민이 농락당한 것은 아닌지 3대 특검은 엄중하고 단호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병 특검이 오늘 윤석열의 최측근인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윤석열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최상병 수사 결과를 뒤집는데 어떻게 개입한 것인지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외교 담당 안보실 차장은 김태호가 왜 HID 북파 공작 부대를 방문한 것인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는 데
HID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여의치 않으니까 이후 무인기로 북한을 자극해 계엄의 명분을 쌓으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이 역시 또 다른 특검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물론 진실을 찾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깊은 어둠 속 보석에 비유하는 것처럼 찾아내면 국민께 효능감을 주고 후대에도 큰 가치를 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